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여형사이자 여인 협객이었던 한성부의 다모 김소사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소사는 한성부에서 다모로 있었다. 의금부에서는 키 150cm 이상의 쌀 5마를 번쩍 들 수 있고 한 번에 막걸리 5사발을 마실 수 있는 여자를 다모로 뽑았는데, 다모는 치마 속에 2척 정도의 쇠도리깨와 함께 포승줄을 차고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은실을 감은 쇠도리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대부도 잡아들일 수 있다는 징표였다. 조선시대 남성의 평균 키가 약 161cm, 여성의 키가 약 149cm 정도였으므로 150cm면 요즘의 160cm 정도의 키였다. 주지하다시피 다모는 본래 관청에서 식사 준비를 하거나 차를 끓이고 대접하는 일을 하던 관비였지만 필요에 따라 범인수색을 하였으므로 오늘날의 여형사라고 할 만도 하다. 다모는 남자들이 접근하기 곤란한 곳에 투입되어 은밀히 내사하고 필요하면 범인을 체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럴 때 가끔 협객 수준의 여인이 등장하기도 했다. 조선 제23대 국왕 순조제 위시인 임진년의 경기, 호서, 황해 3도에 걸쳐서 심한 기근이 들었다. 조선시대에는 흉년이 들 때 국가적 차원에서 쌀 소비를 줄이기 위해 금주령을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한성부에서는 대소 백성들이 술 만드는 것을 엄금하여 범한 자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혹은 유배를 보내고 혹은 벌금을 물렸다. 한성부는 이속, 즉 아전들이 고의로 밀주단속을 게을리하면 엄벌로 다스렸다. 따라서 아전들은 소홀하게 적발하다가 자신들이 걸려들까 두려워했다. 아전들은 백성들에게 밀고하도록 부추겼고 때로 벌금에서 10분의 1을 밀고자에게 떼어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밀주제조를 밀고하는 자가 늘어났고 아전들은 밀주제조자를 저승사자처럼 적발할 수 있었다. 하루는 한성부 이해가 남산 아래 아무골목으로 가서 궁벽한 곳에 몸을 숨기고는 다모를 불렀다. 이해는 작은 나무다리 근처에 있는 어떤 집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저 집은 양반집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 내가 우선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춘 물건을 수색하여 혹시라도 술을 빚은 흔적을 발견할 시에는 크게 소리치거라. 그러면 내가 곧 들어가겠다. 다모는 그의 말대로 까치걸음을 쳐서 들어가 수색하였는데 과연 술이 석대 정도 담긴 단지 하나를 발견했다. 그 단지 안에서는 상낙주가 익어가는 중이었다. 다모가 부엌에서 항아리를 안고 나오자 주인 노파가 그 모습을 보더니 놀라서 기겁하며 땅에 쓰러졌는데, 눈동자가 빛을 잃더니 입 가장자리로 개거품이 나오면서 사지가 뻣뻣해지며 안색이 파란색으로 변해서는 그만 기절했다. 다모는 얼른 단지를 내려놓고 주인 노파를 붙들어 안았다. 그리고 곧 찬물을 가져다가 입에 넣어주니 이내 깨어났다. 다모가 꾸짖었다. 나라의 명이 지엄하거늘 어찌 양반의 몸으로 금주령을 범한단 말입니까? 주인 여자가 애걸했다. 우리 집 노생원이 본디 고질병이 있는데 술을 못 마시게 되고부터 음식을 목구멍으로 넘기질 못해 병이 날로 침중해져 갑니다. 지난 가을부터 겨울까지 밥을 여러 날 짓지 못하다가 일전에 어떻게 쌀 몇 대를 구했죠. 주인 어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득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주령을 범했습니다. 발각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부디 비옵건대 제 사정을 측은히 여기사 결초보온할 기회를 주소서. 다모는 가난한 살림에 남편의 병고안을 위해 밀주를 담갔다는 노파의 말에 측은지심이 우러나서 술단지를 아궁이의 재 속에다 쏟아버렸다. 그러고는 사발을 하나 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관노가 물었다. 잡았느냐?
다모가 웃으며 대답했다. 술 담근 건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보다 바로 사람이 죽게 생겼습니다. 다모는 급히 팥죽 가게로 가서 죽 한 사발을 사서 들고는 돌아가 주인 여자에게 자시라고 주었다. 부엌에 밥 지은 흔적이 없는 것을 보고 이걸 드립니다. 그러고는 물었다. 댁에서 몰래 술 빚은 줄 누가 아는가요? 쌀은 이 늙은이가 몸소 방아를 찧은 것이고 누룩도 이 늙은이가 빚어서 넣은 거라오. 늙은이 집을 지키고 있었으니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다오. 그렇다면 술을 누구에게 판 일은 없습니까? 이 늙은이가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조금 빚은 거라오. 단지라고 해봤자 겨우 몇 대박 담긴 건데 술을 누구에게 팔고 보면 주인 양반의 입에 들어갈 게 몇 방울이나 남겠소. 해가 중천에 환히 떠 있는데 무얼 속이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술 맛을 본 사람이 누가 있나요? 시동생이 봤습니다. 어제 아침에 마침 성묘 가야 했는데 가난한 집이라 조반을 짓지 못하고 빈속으로 떠나게 되었지요. 그래서 내 손으로 술 한 보시기를 떠서 권했답니다.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마시도록 한 적이 없다오. 그 양반은 주인 어른과 친형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동생은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얼굴 생김과 마르고 여인 상태는 어떠하고 키는 몇 자나 되고 수염은 얼마나 났나요? 주인 여자는 묻는 대로 일일이 일러주었다. 잘 알았습니다. 다모는 그 집에서 나와 이에게 말했다. 이 집은 실상 술을 빚지 않았습니다. 주인 노파가 나를 보고 놀라 쓰러졌던 까닭에 내가 주인 여자를 겁줘서 죽인 것처럼 될까 두려워 소생하기를 기다리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느라 자연히 지체가 되었습니다. 다모가 관노를 따라 한성부로 돌아오는데 어떤 양반이 뒷짐을 진 채 내거리 길에서 서성이며 이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용모는 주인 노파가 일러준 것과 같았다. 다모는 손을 들어 그의 뺨따귀를 치며 꾸짖었다. 너도 양반이냐? 양반 명색이 몰래 술을 빚었다고 제 형수를 고자질하여 예수전을 받아먹으려고 들다니. 그러자 이해가 성이 나서 다모를 보고 소리쳤다. 내가 어찌 주인 여자의 사주를 받아서 몰래 술 빚은 사실을 감춰주고 도리어 고발한 자를 때린단 말이냐? 그리고 다모를 잡아서는 주부 앞으로 끌고 가서 아뢰었다. 주부가 다모를 힐책하자 다모는 사실대로 고하였다. 주부는 짐짓노하며 명하였다. 내가 술 빚은 노파를 숨겨준 죄는 실로 용서할 수 없다. 태영 20대를 가하도록 하라. 유시의 관아가 파하자 주부는 조용히 다모를 불러 몇 개미의 돈을 주며 말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용서하면 법이 바로 서지 못한다. 그래서 태영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너를 가상히 여긴 까닭에 이 돈을 상으로 준다. 다모는 그 돈을 받아서 남산 아래 방가로 다시 찾아가 주인 여자에게 관아에서 벌어진 일을 말한 다음 말했다. 제가 거짓 보고를 했으니 태형을 받은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님이 술을 빚지 않았다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마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마님 댁은 가난이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돈으로 반은 땔감을 사고 반은 양식을 마련하십시오. 그러면 이번 겨울은 주림과 추위를 면하고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탁건대 다시는 남몰래 술 빚는 일일랑 하지 마십시오. 주인 여자는 한편으로 부끄럽고 한편으로 기뻐했지만 그러나 고사에 맞이 않았다. 다모의 동정을 받아 내가 납속을 면하게 된 것만 해도 더없이 감사하거늘 무슨 낯에 돈까지 받겠소. 여엽 김소사는 웃으며 돈을 주인 여자에게 던져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갔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소사는 양민의 아내나 과부를 이르는 말입니다. 한성부는 조선시대에 서울의 행정사법을 맡아보던 관아입니다. 태조 5년에 한양부를 고친 것으로 삼법사의 하나입니다. 삼법사는 조선시대에 법을 맡아 다스리던 세관아로 형조, 한성부, 사헌부를 말합니다. 이속은 아전입니다. 조선시대에 각 관아에 둔 구실아치를 말합니다. 구실아치란 조선시대에 각 관아의 벼슬아치 밑에서 일을 보던 사람입니다. 이에는 아전에게 딸린 하인입니다. 상낙주는 좋은 술을 일컫는 말입니다. 옛날 뽕나무 잎이 떨어질 무렵에 빚은 술이 좋았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예수전은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돈입니다. 여기서는 밀고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주부는 종유품의 난관 벼슬입니다. 여기서는 한성부 소속의 관원을 말합니다. 태형은 오형 가운데 죄인의 볼기를 작은 형장으로 치던 형벌입니다. 유시는 12시의 열제시, 즉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납속은 속전입니다. 죄를 면하기 위하여 돈을 바치는 것, 즉 벌금입니다. 참고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조선 말기의 문신, 송지양이 지은 다모전이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이명택 교수가 번역한 한국서사의 영토를 참고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기사, 그림을 빌렸습니다. 이재규 연출, 2003년 MBC 드라마 다모에서 몇 장면 캡처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생활문화, 조선시대차 심부름꾼이자 여형사 다모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 특별전의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영남일보의 기사, 조선의 담액 다모에서 남학로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엘리자베스 키스 등이 짓고 송영달 선생이 옮긴 책, 올드코리아에서 그림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윤보, 김중근, 조영석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PNG트리, 러브픽, 클리바트 코리아 그리고 프리픽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면에 쇼츠는 월, 수, 목, 금, 일요일에 한 편씩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